화학의 신이라고 불리고 싶은 화학의 양진석입니다. 자, 이제 주기적 성질을 공부하는데요. 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라고 해야 되나? 무림 고수가요. 아이고 이걸 못해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무림 하수는요. 안 돼 이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예를 들어드리면 제가 이제 경험한 건데, 제가 이제 약간 여러분들 안 믿기시겠지만 제가 무술이 좀 돼요. 이게 안 믿긴다고. 제가 무술을 좀 유단자가 돼가지고 좀 했는데, 물론 한 30년 전 얘기예요.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뭐 무술에 묻자도 못하지만 이 발차기를 하지 않습니까? 태권도 하시는 분들은 알죠. 발차기를 딱 하고 돌려차기를 딱 하고 이제 점프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안 되는 아저씨들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릴 때 운동을 시키면 쫙 오셔가지고 이제 체육관에서 자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몸 풀고 발차기 쫙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먼저 딱 하고 아이 그러면서 아이 하잖아요. 근데 안 되는 아저씨들이 있어요. 아이 답답한 거야. 저 아저씨는 왜 안 될까?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운동을 다시 가서 하는데 안 돼요. 그 젊은 애들 하는 거 보면 야, 내 너보다 잘했어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될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다리가 찢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발차기를 하려면 다리를 다 찢어 놓고 나서 발차기를 하면 어떤 발차기도 다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발이 안 찢어졌으니까 아무리 해도 허리 이상으로 안 올라가는 거죠. 이건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여기는요, 한번 제대로 공부해 놓으면 정말 3학년 때까지도 혹은 대학 가서도요, 아 이거 아니야 쭉. 근데 여기서 만약에 못했다 라고 하면 뒤가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한번 외워주면 좋은데 이게 외워라 암기해라 그런다고 암기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모닝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morning 이렇게 외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모닝 쓰다 보면 외워지죠. 캔디 쓰다 보면 외워지는 거죠. 버스 bus 이렇게 안 외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받아들이면서 외워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 강의에서 제가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자, 이거 원래 이래. 그러니까 원래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니 무슨 과학 선생님이 과학적 추론이나 근거 없이 원래 그래? 라고 하는 건 여기는 원자 크기를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래? 재보니까 그래. 상황에다가 즉 측정 값에다가 논리를 갖다 붙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면 원래 그래 라고 넘어가면서 기억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이 강에서 뭐 할 건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세요 한번. 자, 보시면요. 학습 목표가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강의하고 다음 강의 다 포함해서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원자 및 이온의 반지름 이거예요. 여기서 완벽하게 정복해 주면요, 밑에 거는 따라서 오게 돼 있습니다. 즉 원자 및 이온의 반지름을 정확한 개념을 통해서 지나가다가도 아 이게 크구나 이게 작구나 이런 느낌이 살잖아요. 그러면 게임 끝. 그 다음에 이온화 에너지는요, 어느 정도는 그 원자의 크기를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가 어렵긴 한데 요건 나한테 맡겨주세요. 이거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 음성도 이거는 너희가 알아서 하세요. 이게 뭐냐면요, 제가 설명해 줄 건데 뭐 내가 해줄 게 없어요. 외우는 겁니다. 이거는 당신들이 알아서 한다. 우리 제자들이 알아서 한다. 요거는 3개는 나한테 맡겨라.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뭐가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교재 좀 피시고요. 책을 보시면 118페이지 보시면요, 원자 반지름의 결정인데요, 원자의 크기를 정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비탈이잖아요. 전자가 여기까지 딱 있으면 좋은데 여기까지 있는 게 한 90%고 저기도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명확하게 그 끝을 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료 재가지고요 쭉 해갖고 야 여기까지야 라고 하면 좋겠는데 여기도 전자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애매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재는 거냐 볼게요 하나씩. 금속 원자의 경우는, 금속 원소의 경우는 금속 결정에서 인접한 원자의 원자 핵 사이의 거리의 절반으로 원자 반지름을 정의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붙이는 거예요. 금속을 그냥 붙여놓고 쭉 밀어놓고 요 핵과 핵 사이의 거리를 재는 거죠. 그리고 나누기 2를 해가지고 반지름을 잰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냥 붙인 다음에 사진을 찍어요. 혹은 뭐 X는 통과시켜. 그래서 원자핵은 까맣게 나올 테니까 이 원자핵과 핵 사이의 거리를 잽니다. 재고 나서
나누기 2 하면 그 원자의 반지름이 나올 것이다. 거기까지 인정해 주겠다. 이 얘기죠. 이게 금속 원소를 재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 거 두 번째 볼게요. 그럼 비금속은 어떻게 할 거냐? 비금속은요, 이원자 분자라는 말을 여기만 딱 기억하세요. 이원자 분자. 즉 비금속의 경우는 기체니까요, 두 종류의, 그러니까 같은 종류의 두 원자가 결합을 합니다. 즉 이원자 분자를 만들어요. 그때 여기다가 동종이란 말을 딱 쓰면 요 말이 무색해지는 거죠. 동종 이원자 분자, 이원자 분자. 같은 종류의 원자를 두 개를 붙여가지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핵과 핵 사이를 재고요, 나누기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여러분들 이렇게요, 전자구름이 이렇게 겹칠 수가 있죠. 이렇게 살짝. 그렇죠? 살짝 겹치는 이것은 뭐 한다? 인정하겠다. 거기까지 내가 인정해 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반지름을 잰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재가지고 어디까지지 이렇게 고생할 필요 없이 이거 두 개 붙여가지고요, 핵과 핵 사이 거리 재고 나누기 반 하면 반지름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두 배 하면 지름이다. 이렇게 보자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요, 비활성 기체. 비활성 기체 마찬가지죠. 그래서 고체 상태에서 인접한 핵간거리에서 절반으로 처리하는, 그러니까 핵과 핵 사이를 재고 반을 나누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다 잽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책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쭉 설명해 드린 거지만 여러분들 고민 한번 해보세요. 정말 이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걸 알아야 될까요? 어떻게 재는 거를? 아니죠. 우리의 관심사는 뭐냐면요, 그들의 크기가 어떠한 규칙성이 있느냐. 다시 말해서 어떠한 주기적 성질이 있는가. 주기적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지 어떻게 재는 거는 한번 스킵 정도, 아 그렇게 하는구나, 그 정도만 기억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이거를 가지고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보세요 한번. 원자 반지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유효 핵전하가 나왔어요. 유효 핵전하량, 이거 하나. 그 다음에요, 또 볼게요.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리움 효과가 나오잖아요. 가리움 효과. 이 가리움 효과란 얘기하고 유효 핵전하, 요 단어를 좀 파악해 놓고 다시 한번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효 핵전하량이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 다 외우나요? 저는요, 이러한 비슷한 그래프를 외우라고 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강의 말미에 한번 외우라고 할 건데 지금은요, 그냥 봐두기만 하세요. 자, 어떤 경향이 있는가? 리튬부터 네온까지 쭉 보시면, 아하,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같은 주기에서 유효 핵전하량은 점점 증가하는구나. 확인. 3주기도 증가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같은 족일 때는요. 같은 족일 때는, 자, 이거 좀 지울게요. 같은 족일 때는 리튬과 나트륨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같은 족일 때는 내려갈수록 유효 핵전하량이 커지는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네온도 있고 여기 알곤도 있고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왜요? 아니, 그대로 읽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고. 왜요? 아니, 내 말 믿어봐요. 안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그것을 지금부터 판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판서 보면서 볼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가장 올바른 공부가 뭐냐? 라는 생각을 해요. 자, 먼저 원자 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가 이렇게 어딘가에 있다고 보고요. 요 거리를 재려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원자 반지름에 영향을 미치는 게 무엇이냐? 그래서 영향, 요인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서 지금 유효 핵의 전하량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으로. 근데 이것만 있나요? 아닌 것도 있죠. 2번에 뭐가 있냐? 이건 제가 만들겠습니다. 자, 2번에 뭐가 있냐면요, 바로 전자 껍질수입니다. 전자 껍질수. 3번에 뭐가 있냐면요, 전자 수 증가에 의한 반발력도 있습니다. 전자수 증가에 의한 반발력 또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이렇게 박스 쳐가지고요, 내 머릿속에다가 심어 놓는 거죠. 아하, 원자 핵으로부터 전자가 어딘가에 있는데요, 이 거리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거는 뭐가 있느냐? 유효 핵전하량, 전자 껍질수, 전자수 증가에 의한 반발력입니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아직 안 배웠지만요,
핵의 전하량, 유효가 뭐죠? 효과적인, 실질적인, 실증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핵 전하량, 이거 뭐예요? 양성자수 아니에요? 양성자수. 양성자수는 뭡니까? 원자번호 아닙니까? 원자번호.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양성자수 원자번호. 근데 만약에 내가 플러스 5다.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6이다. 그 다음에 플러스 7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전자가 어딘가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있으면 잡아 당기는 힘이 5, 당기는 힘이 6, 당기는 힘이 7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점점점 안쪽으로 잡아 당기니까 힘이 5, 6, 7이니까 사이즈가 점점점 작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작아지겠지 이렇게 먼저 기억을 해 놓고요. 그러면 과연 여기에 전자는 플러스 5의 힘을 다 받을 것이냐, 과연 여기에 전자는요 플러스 6의 힘을 다 받을 것이냐, 과연 여기에 전자는 플러스 7의 힘을 다 받을 것이냐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플러스 7이나 플러스 6이나 플러스 5의 힘을 온전히 다 받지는 못한다는 거죠. 왜? 그 앞에 있는 전자 껍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상호작용도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만약에 이렇게 있다면 전자 껍질이 앞에 있고 그 전자가 앞에 하나 있다면 분명히 가리고 있을 것이다. 그걸 뭐라고 한다? 가리움 효과라고 합니다. 가리움 효과. 뭐 스크린 이펙트도 있고 쉘딩 이펙트도 있는데 영어 좋아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말로 가리움 효과. 그래서 앞에서 가리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좀 얘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냐면요. 이렇게 제가 양진석이지 않습니까? 화면에서 보이시죠? 근데 앞에 만약에 어떤 껍질이 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얼굴이 온전히 다 안 보이죠. 이런 거를 가리움 효과라고 합니다. 급조한 티가 좀 나시죠? 예. 안 맞네. 그래서 이렇게 아무튼 가리고 있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온전한 힘을 다 못 받는다. 그러면 얼마냐? 알 거 없다. 얼마냐? 알 거 없어요. 알 거 없고 이거는 나중에 뭐 제프 값이라는 값이 있어요. 대학 이상에 가면, 대학을 가면 일반화학 정도에 가면 배우는데요. 그런 거 공부하면서 내가 많이 했다.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뭐라고요? 규칙과 경향을 공부하는 겁니다. 즉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 가면 유효 핵 전하량이 커져서 점점점 크기가 작아진다. 여기까지 기억하자고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요 여기서 이제 신의 한 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신의 한 수 어떻게 하는지. 저는요 사실 이렇게 책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책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한번 개인기를 좀 피워볼게요. 뭐냐면 이렇게 안 읽었어요. 책을 딱 보는 순간 책의 내용을 알겠는데 내가 양진석이잖아. 내가 이렇게 안 한다고요. 무슨 얘기냐? 저는요 일단은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이게 주기율표예요. 주기율표에서 18쪽을 제외할 겁니다. 18쪽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외하고 나서 저는 이렇게 잽니다. 선생님 이게 뭐예요? 되게 유명한 건데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본드의 오른손 법칙이라고요. 아마 이거 교과서에도 없고요. 학계에도 아직 발표가 안 됐어요. 예, 제가 만든 법칙이에요. 예, 아직 교과서에도 없고 학계에도 발표가 안 됐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따라해보세요. 굉장히 쉬워요. 자, 본드의 오른손 법칙 뭐냐면 일단 오른손을 핍니다. 이게 시험지 생각하시고 오른손을 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마련해 봅니다. 자, 시험지에다가 딱 집어넣으면 바깥에가 커지고 오른쪽으로 가서 어떻게 돼? 점점 작아지죠. 그리고 꺾어주면 돼요. 본드의 오른손 법칙 딱 대고 꺾고 끝. 그렇죠? 원자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아직 학계에 보고가 안 될 만하죠. 좀 엉성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법칙이 굉장히 좋은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시험지에다가 이렇게 딱 공부하시고요. 친구들한테는 왼손을 알려주세요. 왼손으로. 큰일 날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오른손, 친구는 왼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면요. 또 와가지고 쌤 때문에 망했어요. 후기에. 왜? 깜빡 잊고 왼손 했어요. 그럴 리가 없죠. 조심하시고요. 무조건 크기가 커진다, 크기가 작아진다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이거를 역시 되뇌에다가 필름 형태로 이미지화 시키잔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뭔가 공부할 준비가 돼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말로 한번 엮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같은 족일 때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원자의 크기는 점점 커진다. 한 번 더.
같은 족일 때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원자의 크기는 점점점 커진다. 같은 죽일 때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즉 오른쪽 가면 점점점 크기는 작아진다. 물론 이때 18쪽은 제외합니다.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크기가 점점점 커진다.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크기가 점점점 작아진다. 그 이유는 본드의 오른손 법칙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 오케이? 설마 주관식에서 이거 쓴 사람 없겠죠? 이건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판서를 통해서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좀 봐주세요, 여러분들. 자, 1번 딱 쓰시고요.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 때, 원자 번호가 증가합니다. 그럼 원자 크기는요, 원자 사이즈라고 할게요. 반지 이름은 커진다.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 왜 그러느냐?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바로 전자 껍질 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요. 자, 예를 든다면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디움, 세슘이 있으면요. 자, 얘 몇 주기예요? 2주기, 얘는 3주기, 얘는 4주기, 너는 5주기, 너는 6주기가 아니겠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거 꼭 찾는다, 누군가가 이거. 그래서 6주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됐죠? 그래서 점점점 커진다. 그 이유는 껍질 수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요. 봤죠? 라고 하고 넘어가면요. 그건 내 강의의 특징이 없죠. 이 강의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뭘 외우셔야 돼요, 지금? 다 외워야 될 것 같죠? 아니란 얘기예요. 뭘 외우냐면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여기까지만 외워주시고 나머지는 이해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디를 외우고 어디를 이해할지 몰라요. 지금 여기까지만 외우시고요. 나머지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고민하고 걱정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왜냐면 보세요. 같은 족이란 말을 딱 쓰는 순간 지금 왜 하는 겁니까? 지금 이 강의 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의 크기를 재려고 하는 거잖아요. 반지름 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원자 번호가 증가한다. 그리고 같은 족에서 이 두 개의 등식만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면 점점점 커지잖아요. 그 이유는 뭐야? 전자 껍질 수 때문이야. 당연하죠. 자,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두 번째.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합니다. 좀 줄여 썼어요. 그러면 그때 사이즈는 어떻게 됩니까? 사이즈는 작아집니다. 단 18쪽을 제외하고 이렇게 정리해 놓읍시다. 자, 이때 왜 이러는 거냐? 라고 할 때는 뭐 때문에? 유효 핵의 전하량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효 핵 전하량 때문에. 마찬가지죠. 뭘 외우실 거예요? 여기를 외우는 거예요. 여기 2번에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한다. 이렇게요. 그리고 못내 불안하다면 이렇게 이어져서 유효 핵 전하량. 좀 다르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기율표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지금 같은 족에서 내려가고 위아래, 요 위아래로 얘기할 때는 바로 껍질을 갖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좌우 얘기할 때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유효 핵 전하 갖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 쓸모없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과학자들이 너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다 계산해 갖고 나온 값이에요. 그런데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라고 분명히 게시판에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선생님 제가 좀 공부를 했는데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여기서 내려갈 때 유효 핵 전하가 커지지 않습니까? 그럼 유효 핵 전하가 커지면 잡아 당긴다고 했기 때문에 많이 잡아 당기면 당길수록 크기가 작아지는데 왜 아래로 갈수록 커집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혼동할 수가 있겠어 없겠어요? 당연히 있겠죠. 아니, 공부 좀 한 사람들이라면 리튬과 나트륨을 봤을 때 나트륨이 조금 더 유효 핵 전하가 커요. 그럼 유효 핵 전하가 크면 잡아 당긴다는 거잖아요. 잡아 당긴다. 잡아 당기면 작아져야 되는데 당신의 오른손 법칙인지 뭐식인지 해봤더니 말이 안 된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정식으로 항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친구한테 제가 이런 얘기 해주고 싶은 거죠. 친구야, 원자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거는 딱 한 가지만 되는 게 아니에요. 껍질도 영향을 주고요. 유효 핵 전하량도 영향을 주고요. 그 전자들 사이에서 반발력도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세로 줄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 즉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 때는 가장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게 바로 누구냐? 전자 껍질 수다 이 말이에요. 물론 안으로 당겨지는 힘은 커지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껍질이 생겨갖고 퐁 하고 더 커지는 게 더 큰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제가 헷갈리지 말라고 이렇게 정리해 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 강의를 잘 듣고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시키는 대로만. 아니 아무렴 내가 국가 세금으로 이거 하는데 뭐 엉뚱한 거 알려줘가지고 나중에 혼돈 가고 게시판에 글 올라오고 탈퇴하세요. 뭐 사임하세요. 뭐 이런 거 나오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딱 공부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좀 잠깐 가볼게요. 자, 우리가 한 10여 분 전에 공부했던 것에서 좀 공부하다 보니까 리튬이 여기에 있죠. 그 다음에 나트륨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효 핵전화량이 나트륨이 리튬보다 큰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유효 핵전화가 크면 무조건 안쪽으로 잡아 당기기 때문에 원자의 크기는 작아질 것이라는 논리에는 약간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안을 줍니다. 지금부터 다시 한번 신의 한 수 나오니까 잘 들으세요. 자, 위아래 세로 줄을 얘기할 때는 전자 껍질로만 얘기합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좌우를 얘기할 때는 유효 핵전화량을 가지고 얘기합시다. 그래서 1번과 2번의 내용이 상당히 멋있는 내용이에요. 오케이? 자, 한 발만 더 나가겠습니다, 이제. 자, 이거 지울게요, 이제. 이거는 지우겠습니다. 한 발만 더 나가봅시다. 그러면 세 번째로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 여러분들, 금속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양이온인 경우. 물론 같은 거예요. 자, 금속과 양이온. 예를 들어서 원자번호 11번의 나트륨과 원자번호 11번의 나트륨 플러스 이 두 개를 한번 비교해보자 이겁니다. 해보겠습니다. 플러스 11이죠.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까지 이렇게 있고요. 전자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가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11번의 나트륨 플러스는요. 플러스 11이지만 한 바퀴, 두 바퀴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이렇게 11개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있었는데 하나가 나가버린 거죠. 나가버리니까 사이즈가 확 작아지죠. 그래서 금속과 양이온, 즉 NA하고 NA 플러스 이렇게 같은 금속과 같은 양이온 일 때는 금속이 크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이온이 되면 왜 작아지느냐? 이유가 뭐예요? 전자 껍질 수 때문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기사항은요. 3번 기억하시고요. 금속과 양이온 이렇게 외우시고 동글뱅이 쳐가지고 예제 하나 기억하시고 전자 껍질 수까지 이어준다면 여기가 암기사항. 나머지는 이해되는 거. 오케이? 내가 봐도요. 정리를 참 잘해놓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정말 잘해서 된 줄 알아요. 이건 내가 만들어준 겁니다. 라고 하는 순간 좀 두려워요. 수강국이 그만 잘난 척해라 지겹다 막 이렇게 올라올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제가 끊어주려고 그래요.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측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4번을 쓸 건데요. 여기다가 4번 쓸 건데요. 4번에다가 뭘 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나만 강의합니까? 여러분도 들으면서 저 사람 뭐 할까? 그렇죠? 3번에 금속과 양이온을 이렇게 쫙 세팅해 놨어요. 4번은 어떻게 할까요? 잘 모르시겠죠? 4번은요. 비금속이 나와야죠. 그래요. 요게 패턴 공부예요. 내가 지금 금속을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비금속으로 오셨어야죠.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분명히 VS 쓰시고 음이온을 쓰겠죠. 그 다음에 뭐 쓸까요? 원자번호 9번에 플로린 마이너스 1가 쓰겠죠. 자, 그리고 여기다 뭐 쓸까요? 확인하겠죠. 9에다가 동글뱅이 하나, 동글뱅이 2개. 그 다음에 9에다가 동글뱅이 하나, 동글뱅이 2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전자수 한번 넣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있고요. 전자수를 넣는 게 전자를 배치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있는데요.
이 빈자리에 전자가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이들의 사이즈는 어떻게 될 것이냐. 누가 커요? F-가 크죠. 음이온이 크죠. 왜일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또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는데 몇 가지 준비해 왔는데 요거 한번 먹힐 것 같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중간고사를 보고 나서 만점이 나왔습니다. 혹은 수능 보고 만점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겠죠. 뭐 언론사가 뛰어가가지고 막 어떻게 만점 맞았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어머님들 인터뷰하잖아요. 둘이 같이 나와가지고. 그럼 어머님들 수줍게 얘기하시죠. 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EBS에서 그분을 만났을 뿐이죠.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분은 접니다. 근데 이렇게 상황이 됐을 때 인터뷰가 끝나고 어머님들 집에 안 가시죠? 어디 가십니까? 제가 볼 때는 찜질방이나 뭐 이런 어머니들 많이 모인 데로 갑니다. 우리 학습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누구냐면요. 옆집 아줌마예요. 이 옆집 아줌마 중에서도 서울대 보내는 그 아줌마의 말이 곧 법이에요. 화학?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 옆집 아줌마가 얘기하면 끝이에요. 그 아줌마를 만드는 게 바로 여러분들의 몫이 되겠죠. 자, 7분의 아줌마가 모여 계십니다. 7분의 아줌마가 이렇게 앉아가지고요. 이렇게 오손도손 모이셔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분 안 되네요. 자, 이렇게 만나셔가지고요. 이렇게 7분이 1분, 2분, 3분, 4분, 5,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자, 7분이 모여 계십니다. 모여 계시면서 여기가 여러분들의 어머니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시죠. 사교육 필요 없어. EBS면 다 돼. 라고 얘기하면서 막 얘기하시면서 이 엄마들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의심을 하면서 그래도 이 아줌마가 너희 어머님들이 너희가 되어 갔기 때문에 법이에요. 그냥 끝이라니까 끝. 근데 갑자기 여기서 요 사이즈에서요. 한 분이 더 오신다면 이 원은 어떻게 됩니까? 커져야겠죠. 당연히 7명이 딱 모여 있는데 한 명이 더 들어가려면 당연히 원이 커지겠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전자들이 쫙 있는데요. 전자가 들어오면서 서로의 반발력 때문에 약간 커진다는 거 기억하면서 공부하자고요. 약간 커진다. 다시 얘기해서 F보다는 F-가 큰 이유는 껍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껍질은 일정해요. 껍질은 일정한데 전자 수가 증가하는 거죠. 전자 수가 증가해서 그거에 대한 반발력 때문에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전자 수 증가에 의한 반발력. 이게 세 번째죠. 오케이? 저도 뭐 어릴 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저희 어머니를 요 가운데다가 모시고 싶었습니다만은 저희 어머니는 듣다가 화나서 나가시는 분이셨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효도라는 게 딴 게 없습니다. 어머니가 집에 안 계시게 만들어주는 거 효도고요. 아버지들은 그렇게 자랑 안 하세요. 뭐 선생이 하나 있는데 말은 못하겠지만 자랑을 안 합니다. 하는데 뭐 얘기하면 그냥 사교육 안 시키고 이렇게 하면 돼. 우리 딸 같잖아. 이렇게 살짝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깨 쫙 펴지는 거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측면에서 효도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외웁시다. 암기, 암기, 암기. 그림까지 암기, 원인도 암기. 끝. 이렇게 4가지를 챙겨드렸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등전자 이온입니다. 근데 지금 얘기 안 할 겁니다. 왜냐? 다 해버리면 다시 이제 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남겨두고 이제 판서를 보면서 과연 이 책은 뭐라고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텍스트가 눈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어떻게 나왔는지. 원자 반지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한 20분 전에 읽었었는데요. 유효 핵전화. 아하, 이거 보는 순간 오른쪽 갈수록 커지는 건데 같은 주기에 나오죠. 같은 주기에. 아, 이런 말이 정확히 보이는구나. 이제 같은 주기에 해당하는 원소들은 이렇게 보이죠.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핵전화량이 증가하고 원자가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화량이 증가하여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 증가하므로 반지름이 작아진다. 굉장히 말을 길게 하고 있지만 그거구나. 오른쪽 갈수록 크기가 작아지는 거는 잡아 당기는 건데 그 말을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 증가함으로 라는 말을 쓰면 되는구나. 그리고 제한 조건 보이세요? 제한 조건. 같은 주기에. 이게 제한 조건이죠. 같은 주기에서. 족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가 나오니까 여기서만 보고 여기서만 봐라. 넘나들지 말아라 이 얘기죠. 그렇죠? 그럼 보이시죠? 오케이. 그 다음에 키워드 좀 보겠습니다. 키워드. 자, 키포인트 한번 볼게요. 수소를 제외한 다른 원소들은 원자 핵의 양성자 수가 원자 번호와 똑같습니다. 그러겠죠, 당연히. 하지만 다른 전자들에 의해 핵의 플러스 전하의 일부가 가리워져 있습니다. 약간 좀 이상한 거였지만 이거였었죠, 이거. 가리워져 있습니다, 얼굴이. 자, 그래서 최외곽 전자가 느끼는 전하는 핵 전하량보다 작다. 이처럼 전자들에 의해 핵 전하의 일부가 가려지는 것을 가리움 효과라고 하고, 이 효과에 의해 최외곽 전자가 느끼는 핵 전하를 유효 핵 전하라고 한다라고 했는데요. 왜 교재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이렇게 썼을까요? 예,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가 만약에 선생님이라면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유효 핵 전하를 가리움 효과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설명하시오라고 서술형 문제 내기가 딱 좋은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고 잘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이제 두 번째, 전자 껍질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전자 껍질수. 같은 족 보이시죠? 이게 뭐예요? 제한 조건.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게 뭐지 하고 읽었어요. 하지만 제한 조건이 딱 보이면서 아, 같은 족이구나. 그러면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서 껍질수가 증가하여 핵과 원자가 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원자 반지름이 커진다. 빙고.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자 사이의 반발력, 전자수 증가에 의한 반발력. 그 말입니다. 비금속 원소가 음이온 될 때 제한 조건 보이시죠? F가 F- 될 때 이 얘기고요. 7명의 어머님들 얘기 기억하시고요. 유효 핵전하에 대한 전자수가 증가할수록 전자 사이의 반발력이 증가하므로 반지름이 증가한다. 그래서 F가 F-일 때 이렇게 커진다. 이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제가 글쎄요, 노래 같은 거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못 부르니까 안 좋아해요. 전 노래 부르는 거 제일 싫어요, 세상에서. 예전에 언젠가요? 어떤 PD님이 이런 얘기 했어요. 마지막에 약속을 하자 해서 그 약속을 지키면 끝나고, 만약에 못 지키면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라 해서 제가 노래 부른 적이 있어요. 아마 그 자료는 없어졌습니다. 찾아보지도 마세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후기가 두려웠습니다. 봤더니 이제 부르지 마세요. 저희 힘들었어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노래를 딱 듣잖아요. 그럼 제가 만약에 어떤 노래를 부릅니다. 부르면 우리 모든 사람은 그 노래를 기억하고 있다면 각자의 그 노래를 들었던 시간으로 갑자기 순간 이동을 하며 시간 여행을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아무도 없기 때문에 누구한테 실험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제가 지금 tell me 이러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가 생각나요? tell me 생각나겠죠. 그 원더인가 소녀시대인가 아무튼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 그 시대로 가면서 뭐 군인들도 뭐 춤추고 뭐 이런 거에 기억날 겁니다. 그리고 친구들끼리 아마 했던 기억도 날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있는 누군가는 그 tell me가 아니라 tell me 뭐 이런 노래가 기억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키워드를 딱 듣는 순간 자기가 들었던 어떤 영역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첫 번째 tell me 이거는 그 소녀가 뭐 아무튼 그런 분들이 원더걸스인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분들이 하신 거고, tell me 그 맞죠? 예, 그렇게 시간 여행을 할 거란 말이에요. 제가 왜 말도 안 되는 이 전자 사이의 반발력을 가지고 여러분들 뭐 옆집 아줌마가 최고다 이런 얘기 한 거 뭐냐면요, 이렇게 원을 보이거나 뭔가 둥글게 모여갖고 이렇게 스크럼을 짜거나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생각이 나지 않을까 해서 제가 기억장치를 나름대로 심어 놓은 겁니다. 제가 심어 놨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기억장치가 있다면 심어 놔줘야 되고요. 지금 껍질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와이파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점점점 커지지 않을까, 이런 단어를 이용해가지고 기억해내는 거죠. 그래야 이게 완벽하게 세팅이 돼요. 자,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짠. 그러면 이들의 주기성은 어떻게 되는가? 저는요, 이들의 주기성을 단 한 번도 외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림은 설명해 본 적은 많지만 단 한 번도 외워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 이걸 왜 외워요? 그럼 나오면 풀면 되지. 자, 어떻게 될까요? 원자 번호래요. 점점 작아져요. 당연히 작아져야죠. 그 다음에 작아지잖아요. 작아집니다.
점점 커지잖아요. 뭡니까? 아, 이거 족이구나. 이거 죽이구나. 이렇게 알면 끝. 여기서 신기한 게 있죠.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 게 있네요. 뭐가 안 보여요? 헬륨이 안 보이죠. 네온이 안 보이죠. 알곤이 안 보입니다. 뭐예요? 18쪽 원소는 제외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규칙이 안 맞으니까. 알았죠? 그래서 제가 이런 그림을 그렸던 겁니다. 18쪽 원소는 제외한다고. 알았죠? 그러니까 제가 이 강의하면서 집에서 여러 가지로 각도로 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러면 좀 우리 사설 강의 듣는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겠지만 EBS 방송은요, 기록에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가 어떨까? 저런 예가 어떨까? 어떻게 기억을 심어놓을까라고 해서 이런 것까지 해주는 거죠. 꼭 기억하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래프를 외우는 게 아니에요. 외우는 게 아니고 분석만 잘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올까요? 분명히 철수형이 여기다가 A, B, C 이러고 있겠죠. 그러면 또 누가 누군지 맞추면 되겠죠. 그리고 이 못된 영희는 1SA2, 2SA2 뭐 이런 식으로 주겠죠. 나쁜 영희들. 그리고 더 나쁜 철수는요. NS2, NP5 뭐 이런 식으로 내겠죠. 그럼 우리가 맞추겠죠. 그리고 완전 나쁜 철수는 제가 정말로 싫어하는 순서도 문제를 내면서 어디로 가겠니?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자 크기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온의 반지름 나오죠. 지금요. 이온 반지름. 금속의 양이온 물어봤어요. 나트륨과 나트륨 플러스. 그렇죠? 보이시죠? 보는 순간 누가 커요? 얘가 크죠. 왜 그래요? 껍질수 때문에.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원자과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면서 전자 껍질수가 감소하므로 이온 반지름이 원자 반지름보다 작다라고 나오잖아요. 자, 여기에는요, 제한 조건이 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제한 조건을 한번 넣어 드리겠습니다. 뭐냐? 반드시 같은 원소일 때 그렇습니다. 즉 같은 원자라고 할까요? 같은 원자? 그렇죠? 혹은 요 말을 어떻게 좀 너무 갈게 썼습니다. 자, 요 말을요 좀 바꿔준다면 뭐라고 할까요? 원자 번호 동일 이런 얘기 씁니다. 원자 번호 동일. 그렇죠? 원자 번호가 같은 애들끼리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금속이 양이온보다 사이즈가 크다. 혹은 금속이 양이온보다 사이즈가 큰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전자 껍질 수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혹은 사이즈가 큰 이유는 증가했기 때문이고 작은 이유는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큰 이유는 뭐냐? 증가. 그 다음에 사이즈가 작은 이유는 감소. 누가? 껍질 수.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비금속의 음이온. 비금속의 음이온.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제한 조건을 건 게 원자 번호 동일.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원자 번호 동일. 그래서 전자 껍질 수와 유효액 전하가 동일한 상태에서 이 말이죠. 전자 껍질 수와 유효액 전하가 동일한 상태에서 전자 껍질 수와 유효액 전하가 동일한 상태에서 원자 번호 동일. 이렇게 같은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최외곽 전자 껍질의 전자수가 증가하면서 전자 사이의 반발력이 증가하므로 이온의 반지름이 원자 반지름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음이온의 사이즈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다시 한번 보시면 보세요 한번. 이 출제자는 뭐냐면요. 원인을 세 가지를 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유효액 전하. 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 전자 껍질 수. 세 번째는 전자 사이의 반발력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를 주고 나서 이온의 반지름을 알아보고 있으면서도 껍질 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발력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완벽하게 정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요. 등전자가 나오는데 요거 좀 정리 좀 해볼게요. 등전자 좀 빼서 할게요. 요 글이 제가 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등전자. 이온까지 할까요? 등전자, 이온. 이제 제가 한번 개인기를 다 펼쳐보겠습니다.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하고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요. 학생 여러분들 이거 만약에 시험 안 나오면요. 제가 동공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안 나온 학교가 있더라고요. 게시판에 동공 주세요. 어디 계십니까? 막 이러는데 그만큼 강조한다는 건데 그걸 또 찾으러 와요. 자, 다시 한번 걸겠습니다. 이것이 시험에 안 나오면 대단히 미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가겠습니다. 자, 등자가 뭐냐? 등자가 같을 등자예요.
뭐가 같냐? 전자수가 일치하다. 그래서 전자수가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전자수가 동일하면 뭐가 똑같아요? 전자 배치가 똑같죠? 그러면 전자수가 동일하다, 전자 배치가 똑같다. 이거는 뭐가 똑같아요? 전자 껍질수가 동일하죠? 에헤? 뭐야 이거? 아 이게 뭐야? 등전자라는 말 딱 보는 순간요. 전자수가 동일해요. 그러니까 전자수 증가에 의한 반발력에 대한 현상이 있다 없다? 없다. 그쵸? 그 다음에 전자 껍질수가 동일하다. 껍질수에 의한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뭐예요 무조건? 이거는 유효 핵 전하량 때문에 생기는 일이죠. 우리 책에는 전하까지만 썼어요. 이렇게. 오케이? 세 가지 원리가 있다면서 이유가 껍질수, 유효 핵전하, 그 다음에 뭐예요? 전자수 증가에 의한 반발. 세 가지가 있는데 등, 전, 자 딱 이름 듣는 순간 같을 등자예요. 전자수가 일정하니까 뭐 전자수 증가에 의한 반발력은 없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배치가 일정하니까 뭐가 똑같아요? 전자 껍질수가 똑같아. 그럼 뭐밖에 없어요? 유효 핵 전하량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원자번호 9번의 플로린, 그 다음에 8번의 산소, 11번의 나트륨, 12번의 마그네슘을 원래 비교한다면 주기율표대로 하면 좀 앞으로 갈게요. NA가 있고 MG가 있고 O가 있고 F가 있고, 야 너희들이 2주기 우리 3주기, 얘가 1번, 2번, 3번, 4번 순서의 원자 크기가 나올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겨요. 자, Na 플러스 1가가 되고 Mg 2가 플러스가 되고 O 2 마이너스가 되고 F 마이너스 1가가 된다면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전자 몇 개예요? 원자번호 8번인데 2개 들어오니까 10개. 원자번호 9번인데 전자 1개 들어오니까 10개. 원자번호 11번인데 1개 나가니까 10개. 12번인데 2개 나가니까 10개. 10 다 뭐예요? 등, 전, 자, 이온. 봤죠? 그러면 전자핵을 땡기는 힘이 누구냐? 바로 요 양성자 수만큼 땡길 거 아니에요. 다 땡기진 못하지만. 그쵸? 그러니까 양성자 수가 뭐냐? 잡아 땡겨올 거 아닙니까? 몇 개 땡겨와요? 자, 플러스 8, 플러스 9, 플러스 11, 플러스 12로 땡겨온다고 이렇게. 그러면 누가 제일 많이 땡겨와요? Mg 2가 플러스가 제일 많이 땡겨오겠죠. 그래서 O2 마이너스, F 마이너스, Na 플러스, Mg 2가 플러스의 순서가 이렇게 크기가 정해지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때요. 유효 핵 전하량, 유효 핵 전하량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점 커집니다. 그쵸? 왜? 8, 9, 11, 12로 땡기는 게 아니라 좀 가려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리움 효과까지 계산했을 때는 유효 핵전하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진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오케이. 이때 우리 친구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선생님, 제가 기억에는요. O하고 F까지 가다가 나트륨 때 탁 떨어졌다가 가는 거 아닙니까? 야, 이거는 원자일 때고 이건 이온이잖아요. 그러니까 껍질이 10개니까 껍질이 한다. 전자수가 10개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런 거 보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 거 보지 말라고. 그냥 제 말만 믿고 딱 하면 끝. 그래서 요거를 지금 머릿속에다가 JPG 파일을 딱 찍어갖고 기억을 딱 해놓는 거예요. O, F, Na, Mg가 이온됐을 때 어느 오른쪽으로 커진다. 뭐가? 유효 핵전하가 커진다. 그래서 사이즈가 작아진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외울 수 있겠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오늘 강의가 좀 이상하네요. 혼자 이렇게 잘난 척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게 잘못 외우면 어려워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신의 한 수. 등전자 이온이 뭐냐? 등전자, 등 뭐예요? 같을 등자. 외우겠다. 전자수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영향력은 뭐밖에 없다? 유효 핵전하량밖에 없다. 그러니까 8, 9, 11, 12 원자번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꽉 잡아 당긴다. 꽉 잡아 당기니까 어떻게 돼요? 사이즈가 작아진다. 끝. 자, 보겠습니다. 이 말을 우리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네요. 이온의 반지름을 보고 싶다 할 때 전자 배치가 같은 이온, 즉 등전자 이온은 전자수가 같은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은 전자수가 같으므로 유효 핵전하량이 클수록, 즉 원자 번호가 클수록 이온 반지름이 작다.
이거보다는 양진석이 낫죠.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서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 좀 해볼게요. 이온화 에너지까지 한번 살짝 보고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같이 이어서 할 겁니다. 정리만 좀 해볼게요. 정의. 이온화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에다가 여기다가 신의 한 수를 딱 두면요. 상당히 좋은데. 뭔지 아세요? 여기다가 글자 하나를 딱 집어넣을게요. 양자를 딱 만드세요. 뭐냐? 양이온화 에너지입니다. 양이온화 에너지. 양이온화 에너지, 양이온화 에너지. 내 양진석이잖아요. 양이온화 에너지. 즉, 양이온 만들 때 전자를 꺼내내는 겁니다. 이때 꺼낼 때 뭐가 들어가요? 에너지가 들어가죠. 이때 투입된 에너지를 뭐라고 한다? 이온화 에너지라고 한다. 근데 기체 상태에서의 원자 1몰에서 전자 1몰을 떼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말한다 라고 할 때 이온화 에너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M일 때, 즉 금속이라고 했는데 기체 상태죠. 그래서 이렇게 메탈 이렇게 한번 얘기할까요? M에다가 임의의 금속에다가 임의의 원소에다가 뭐 마음대로 쓰세요. 아무거나 다 괜찮아. 근데 거기다가 E가 뭡니까? 바로 에너지입니다. 그걸 가했더니 플러스 1가가 되었다. 그리고 전자가 나왔다. 그리고 이때의 에너지를 뭐라고 한다? 이온화 에너지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좀 옆으로 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바는 이런 거예요. 다음 시간에 또 보여드리겠지만, 자, 원자 번호 11번의 나트륨이 있었다.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최악의 경우 이게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럴 리가 거의 없죠. 거의 없지만 일렬로 쫙 모였다고 치자. 그랬을 때 요 전자를 떼어낼 때 에너지가 들어가는데요. 그때의 이 에너지를 뭐라고 한다? 이온화 에너지, IE로 표시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온화 에너지도 역시 규칙성이 있겠죠. 어떤 규칙성이 있을까요? 이런 규칙성이 있을 겁니다. 주기율표에서 그러면 같은 족일 때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어떠한 패턴을 보일 것이냐. 그 다음에 같은 주기일 때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어떠한 패턴을 보일 것이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힌트.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작아집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대체로 커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대체로 커진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지금은 공개 안 합니다. 예, 그래서 보세요 한번. 아래로 가면 갈수록 뭐가 된다? 이온화 에너지는 작아진다. 그 이유는 아직 얘기 안 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서 갈수록 대체로 커진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안 커지는 애도 있다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이 아니라 다음 강의에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요 그림 잘 기억하시고요. 제가 만든 그림이에요, 여러분들. 물론 과학적이나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강의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배웠죠. 하지만 오로지 우리는 크기에 몰입해서 공부한다. 크기에. 그래서 양진석의 오른손 법칙. 본드란 말은 제 닉네임이었어요. 그래서 오른손 법칙을 이용하면서 이거 시험지에다 대고 하는 거예요. 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억장치를 만들건 간에 원자와 이온의 크기는 반드시 외워야 다음 강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 강에서 제가 이온화 에너지를 또 완벽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